사랑받는 배우 이연희. 어린 시절 이연희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렸을 때 꿈은 이렇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글쎄요. 그저 그냥 마냥 뛰어놀고 이런 것들이 뛰어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운동선수, 수영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영 선수의 꿈을 키웠던 이연희. 그녀는 어떻게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처음에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디션을 본 건 아니고요. 저희 친언니가 오디션에 응모를 해서 보게 된 거예요. 언니도 본 거예요? 아니요, 이제 언니가 몰래 저 몰래 그냥 집어넣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좀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또 이런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언니가 낸 거거든요. 응모를 한 거거든요. 언니가 만들어준 특별한 기회로 본격적인 연기자의 꿈을 꾸게 된 그녀. 여러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며 연기력을 쌓아오던 그녀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 데뷔 후 처음으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동방신기 뮤직비디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저 예전에 문희준 선배님이랑 강타 선배님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아셨을 테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신인이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동방신기 친구들 뮤직비디오에 나온 뒤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연습생 시절 남다른 끼로 아이돌 가수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생 시절을 같이 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요. 조금은 오보가 됐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기자 쪽 길을 가지 않았으면 소녀시대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사가 그렇게 떴던 것 같아요. 아쉽다라기보다 아직까지도 이제 친하고 그래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되게 모니터도 하고 되게 좋아라 하는 친구들인데 가수보다는 제 연기자 길을 선택했고 더 좋아하니까. 네. 어린 나이에 데뷔한 이연희. 데뷔 초 그녀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뭐 이렇게 예쁜 애가 다 있나? 사실 처음에는 별 인상을 못 받았어요. 그냥 처음 느낌은 그냥 중3의 학생, 평범한 학생이면서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되게 얼굴은 예쁜 아이였는데 얘기도 못했었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나한테 보여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죠. 하얗잖아요, 얘가. 하얀데 뭔가 깨끗한 이미지였어요. 맑고 순수한? 화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딱 있는데 힐도 신지 않고 수수하다면 수수한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제일 예뻐요. 딱 튀지도 않았었고 너무 내추럴하게 하고 다녔으니까 그냥 학생이었죠. 데뷔 당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며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연희. 그녀의 첫 번째 출연작 드라마 해심. 드라마에 처음 캐스팅돼서 드라마를 했던 작품이 사극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연기에 대해서 아직 잘 많이 모르는 상태였는데 첫 작품부터 사극을 맡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 되게 많이 긴장하고 떨렸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아이가 사극을 하니까 저희한테 너무 어색했었죠. 과연 아이가 할 수 있을까? 나름 그래도 수혜 씨 아역으로 나와서 이슈는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첫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3회 분량을 6개월 동안 촬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완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한 보름 정도 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날씨 때문에 더운 와중에 이렇게 겹겹이 한복을 껴입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땡볕 아래에서 눈을 뜨려고 하니까 눈을 잘 못 뜨겠더라고요. 사극이라는 어려운 작품 때문에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텐데
그녀에게 해신이라는 작품은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감독님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연기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 해신, 부활 등 많은 작품을 하며 연기자의 면모를 갖춰나간 이연희. 그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주연 작품, 어느 멋진 날. 그게 이제 첫 주인공이었잖아요. 효주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는 좀 밝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되게 저보다는 평소 제 성격보다는 적극적이고 파트너 공유 씨가 나왔었는데 그때 공유 오빠를 되게 좋아하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해봤던 경험이 없었는데 그때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역할 자체도 처음이었고 굉장히 스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죠. 왜냐하면 첫 주인공이니까 다들 많이 신경 써서 연희 개인적으로는 연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스타일적인 부분도 비주얼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어야 됐던 작품이라 초반 이미지 변하지 않고 그냥 연희 이미지로 그냥 처음 나왔던 이미지 끝까지 갔고. 20살이라는 어린 나이, 멜로 연기를 하기에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갈등이 있고 진한 멜로 연기였던 것보다는 그냥 자기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몸을 던지는 친구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연기할 때 고민하고 이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도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가슴 아픈 멜로의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있을까? 아니요, 저는 어려운 길은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다져온 이연희. 그녀를 진정한 배우로 만든 드라마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두려움도 많았고 대선배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 심리적으로 제가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이 됐던 역할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정도 동안 작품을 해왔던 작품이라 연희도 고생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마카오 대부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부잣집 딸에 철모르고 철부지 어린 딸에 조금 강하면서도 여성미가 넘치는 캐릭터였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역할을 했고 또 어린 나이부터 26살까지 길게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역할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긴장을 많이 했던 거. 한 시대를 보여주는 작품인 만큼 그녀에게 다소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녀는 드라마 속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했을까?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도 많이 사랑하고 정말 즐겼잖아요. 나치도 당했다가 그 고난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다시 사랑하고. 아무래도 본인도 아직 22살이잖아요.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니까 삶이니까 그걸 소화해냈었어야 했고 배경 자체가 굉장히 상류 사회이고 이런 거라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액션도 많았고 신체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역할 자체도 긴 50부작을 했었던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연희와 극중 캐릭터 구경란의 모습에 대해 평소에는 앞에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비치지만 조금은 혼자 있을 때는 여린 구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닮은 점인 것 같아요. 어려웠던 작품을 소화하면서 연기력의 논란에 부딪히기도 했던 그녀. 많이 노력했어요. 지금 안 흘리던 눈물도 솔직히 보였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연희 씨는 아직은 어린 친구고 사실은 그
소녀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 본인 스스로의 강박보다 주변에서 약간 그렇게 여전히 보여지길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연기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제가 또 고민하고 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역할이 에덴의 동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난도 많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작품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만큼 또 연희가 많이 소화를 또 나중에는 좀 열심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작품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서투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많이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견뎌내고 나중에는 결국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 역할, 구경란의 역할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마무리했을 때는, 작품이 끝났을 때는 스스로가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50부작이라는 대작을 소화해내면서 많은 생각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한 배우로 거듭나게 된 이연희. 드라마 에덴의 동쪽이 끝난 후 그녀에게 어떤 것들이 남게 됐을까? 조금 긴 작품을 하면서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뭐 연기적인 면에서도 생각할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제 스스로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길 잘했다고. 힘든 역할이었거든요. 처음 대본 신업에서 아무래도 대사도 있고 대사가 좀 어려운 대사들이 많았잖아요.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포기도 하고 싶겠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이겠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지막 촬영하고 나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하길 잘하는 것 같아요. 에덴의 동쪽에서 그녀의 스타일에 대해 계속 그게 세월의 흐름이 계속 흐르는 느낌을 머리로 변화를 줘야 돼가지고 처음에는 웨이브 느낌으로 약간 어리고 풋풋한 느낌으로 가다가요. 나중에는 포니테일로 깔끔한 커리우먼 느낌이 나는 스타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색감은 조금 컬러감 있게 좀 강한 계열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드레시한 의상이나 뭐 리조트룩 대부분 그런 의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약간은 트렌디하면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립 메이크업만 살짝 포인트로 줘서 전체적으로는 정말 깔끔하고 투명한 스타일이었고요. 립 부분에만 살짝 포인트를 줬던. 그녀가 연기한 많은 장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것일까? 그게 동철이와 영란이 키스신 장면이었거든요. 그 대본상에서는 원래 이제 호텔 방 안이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현장에서 야외로 바꾸신 거예요. 한겨울인데 드레스 차림에 얼굴을 녹여가며 열심히 했던 키스. 연기자로서 많은 경험으로 한층 성숙해진 이연희. 드라마 속에서 보여줬던 풋풋하고 맑은 그녀의 모습이 아닌 한층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화보 촬영. 얼마 전에 찍은 건데요. 혹시 허스키랑 둘이 연희 찍은 화보 보셨어요? 얼마 전에 연희 씨가 그 유기견 돕기 화보를 찍은 적이 있어요. 화보는 아니었고 사진전이었거든요. 최근 많은 유명 스타들과 함께한 따뜻했던 한 사진전에 대해 그 사진전은 일단 그 동물자유연대라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연예인들 섭외해서 유기견들이랑 유기 동물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인물이 연희였죠. 순수하고 따뜻했던 그녀의 모습이 가득 담겼던 특별한 사진. 다른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되게 밝은 모습들을 하고 찍었어요. 사진들을. 연희는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더 동물들이랑 교감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줬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사진이 다른 사진들에 비해서 더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그거 찍을 땐 몰랐는데 그 나왔던 컷을 보니까 순수한 느낌이 아직 있더라고요. 이제는 예쁜 얼굴이 다 빠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순수하고 예쁘고 소녀스러운 느낌이 아직 있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여줬던 맑은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이연희.
그런 그녀의 이미지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선보인 한 화보 촬영. 평상시에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저를 잘 몰라 하신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좀 새침해 보인다던가 아니면 좀 도도해 보인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의 화보에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컨셉이었어요. 한쪽은 보이시하고 한쪽은 보이시한 소녀의 모습. 그래서 약간 펑크걸? 펑키하고 섹시한 모습을 어필하며 그녀만의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네, 다 잘 어울리긴 다 잘 어울리네요. 연희 기본적인 외모는 되게 청순하고 정말 소녀스럽잖아요. 딱 보고 있어도 어느 누가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약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셀러브리티로 화보를 찍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지금 핫한가 것 같아요. 가장 이슈의 중심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화보를 찍을 프로포션이 되는가. 연희 씨는 약간 도화지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이나 헤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표정이 상당히 좋고 포즈 같은 것들도 워낙에 체형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냥 편한 포즈들을 해주는데 그것들이 느낌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표정도 너무 강하지 않은 표정이지만 보면 볼수록 뭔가 얘기하는 것 같고 귀여운 표정이라든지 다양한 표정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뽑아서 써주시는 것 같아요. 다채로운 매력의 소유자 이연희. 과연 그녀가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본다.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모두의 워너비 걸이 된 이연희. 그녀의 매력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저의 이제 CF에서 나오는 그런 깜찍한 모습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때론 좀 성숙미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왔다 갔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들을 좋아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뛰어난 패션 감각의 그녀가 생각하는 패션 포인트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파리 화보 촬영을 하러 파리를 갔다 왔는데 유럽인들은 정말 자기만의 색깔 좋아도 매치도 잘하고 멋있더라고요. 자신이 어울리는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믹스매치 잘해서 입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 연예인답지 않은 털털함으로 사랑받는 이연희. 그녀는 평소 어떤 스타일을 즐겨 입을까? 평소에는 이렇게 입진 않고요. 오늘은 인터뷰를 하니까 평소 때는 그냥 굉장히 편하게 심플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감각 있고 센스 있게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스키니에 뭐 셔츠에 자켓. 평소에는 심플하고 이렇게 너무 꾸미지 않은 듯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한다던가 많이 과하지 않은 개성이 강하지 않는 그런 옷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연희. 그녀가 즐겨하는 아이템은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모든 옷의 마무리는 선글라스로 줘요. 선글라스 치고 가끔가다 뱅글.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도 많이 착용하고 반지라든지 액세서리, 뱅글. 뱅글도 커서 입까지 올라가요. 팔뚝이 얇아서. 가을이나 겨울에는 스카프 같은 것들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심플한 패션을 좋아하는 그녀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사실 트렌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쫓아간다기보다는 평소 내가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다고 방방 뛰면서 얘기하고 스텔라 맥카트니 2010년 컬렉션이거든요. 그냥 노멀한 자켓에 안에 흰 셔츠에 통이 넓은 이제 진을 입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되게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스타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되게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스타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예뻐서
원래 연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녀의 꾸미지 않는 순수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깔끔한 마스크가 돋보이는 그녀. 평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피부 관리를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정말 뭐 피부과를 간다거나 피부 케어를 받으러 스킨케어 샵에 간다거나 그런 쪽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클렌징을 잘 씻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 꼼꼼하게 바르는 스타일이고요. 클렌징을 정말 신경 써요. 피부가 이제 좀 되게 얇고 이렇게 보들보들해서 클렌징 또 오일로 막 티슈 안 사요. 티슈는 솔직히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피부에. 오일로 막.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피부미인 이연희. 그녀의 비결은 꼼꼼한 클렌징이었다. 최근 또 한 번 화제가 됐던 페이스 요가. 걸손탑 시청자들을 위해 그녀가 공개하는 특별한 방법. 자세히 저도 잘 아는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데. V라인의 효과라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눌러주고 턱 쪽에 이렇게 뭉치는 부위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대요. 네. 시간 날 때마다 데뷔부터 상큼발랄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던 이연희. 그동안 시도했던 헤어스타일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긴 머리를 하고 있을 때 확 짧은 머리를 자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짧은 머리 하고 있을 때는 빨리 머리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의 헤어 선생님께서 넌 참 변덕이 심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도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캐릭터에 맞는다면 저도 자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릴까요? 어울리게 잘라야죠. 다양한 머리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이것저것. 찰랑찰랑 긴 생머리가 예뻤던 그녀. 평소 헤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특별한 관리법은 없고요. 샵에 와서 트리트먼트를 꾸준히 하는 편인데요. 활동할 때는 이제 바빠서 못하니까. 요즘에도 근데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자주 못 오더라고요. 가끔 샵에 와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럼요. 예전에 인터뷰에 좀 난감감이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중에. 늘 변화하고 싶어하는 무한한 매력을 지닌 이연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연희의 진짜 매력은 어떤 것일까? 솔직히 연희는 연예인 같지는 않아요. 물론 스타이고 연예인이긴 하지만 정말 그냥 예쁜 동생 같은 느낌이 사실 더 많이 들어요. 맑고 순수한 첫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연희 씨는 그냥 너무 잘 자란 숙녀 같아요. 일에 있어서 갖춰야 될 예의 같은 것도 너무 잘 갖춰져 있고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 예쁜데 그냥 예쁘고 섹시하고 그냥 좀 약간 차가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뭐랄까 되게 좀 이렇게 감싸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거를 좀 자극한다고 할까요? 주위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놀기 좋아하고 평범하면서도 착한 동생 같아요. 맑은 웃음과 다양한 매력으로 많은 팬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하는 그녀. 그것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MTV 걸손탑 시즌2. 인형 같은 외모와 순수한 열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연희. 저는 어느 감독님도 되게 무섭게 대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평소 모습을 사실 그렇게 반영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전 처음 봤어요. 그냥 촬영장 분위기도 좋고 재밌어요. 고생한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고 옆에 여배우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작아요. 잘 마실 자신 있습니다. 그녀의 영화 이야기부터 광고 속 깜찍한 모습이 다음 주 이 시간에 모두 공개됩니다.
MTV 걸스온탑 시즌2 세 번째 주인공. 순수하고 맑은 눈빛의 소유자 이연희. 네, 안녕하세요. MTV 걸스온탑 배우 이연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그냥 처음 느낌은 그냥 중3의 학생.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뭐 이렇게 예쁜 애가 다 있나? 수수하다면 수수한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제일 예뻐요. 드라마에 처음 캐스팅돼서 했던 작품이 사극이에요. 너무 어린아이가 사극을 하니까 저희한테 너무 어색했었죠. 나름 그래도 수혜 씨 아역으로 나와서 이슈는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주연 작품 어느 멋진 날. 그게 이제 첫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때 공유 오빠를 되게 좋아하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 역할 자체도 처음이었고 심혈을 기울였죠. 왜냐하면 첫 주인공이니까. 그녀를 진정한 배우로 만든 드라마 에덴의 동쪽.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두려움도 많았고 철모르고 철부지 어린 딸에 조금 강하면서도 여성미가 넘치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액션도 많았고 신체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결국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작품이 끝났을 때는 스스로가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허스키랑 둘이 연이 찍은 화보 보셨어요? 유기견 돕기 사진전이었거든요. 순수하고 따뜻했던 그녀의 모습이 가득 담겼던 특별한 사진. 보통 되게 밝은 모습들을 하고 찍었어요, 사진들을. 연희는 뭔가 더 동물들이랑 교감을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줬고, 아직까지 그런 순수하고 예쁘고 소녀스러운 느낌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런 그녀의 이미지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선보인 한 화보 촬영. 하나의 화보에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컨셉이었어요. 한쪽은 보이시하고 한쪽은 보이시한 소녀의 모습. 그래서 약간 펑크걸? 평소에는 많이 과하지 않은 개성이 강하지 않는 그런 옷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최근 또 한 번 화제가 됐던 페이스 요가. 이렇게 눌러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데. V라인의 효과라고 하던데요. 찰랑찰랑 긴 생머리가 예뻤던 그녀. 자주 까먹으시죠? 네, 그럼요. 물론 스타이고 연예인이긴 하지만 솔직히 연예인은 연예인 같지 않아요. 연희 씨는 그냥 너무 잘 자란 숙녀 같아요.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거를 좀 자극한다고 할까요? 맑고 순수한 첫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국내 최고의 워너비 걸이 된 그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MTV 걸스온탑의 주인공이 된 소감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서 딱 이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정해 주신 거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필들이 다 나오고 또 이렇게 소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스케줄로 바빴던 이연희. 요즘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드라마가 끝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휴식 기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못 만났던 지인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게 제 지금의 즐거움의 낙인 것 같아요. 최근 장편의 드라마를 마친 이연희. 그녀는 달콤한 휴식을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 영화도 많이 보고요. 작품들을 많이 봐요. 뭐 일본 드라마라든지 미국 드라마라든지 예전 영화라든지 많이 찾아보고 평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즐겁게 보내고 있는 그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레볼루셔너리 로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 다시 만나서 찍었던 영화. 결말은 좀 비극적인 내용인데 제가 타이타닉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다시 만나서 찍었던 영화라고 해서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린 나이로 데뷔한 이연희. 남다른 매력으로 스크린 데뷔부터 화려했었는데
그녀의 첫 스크린 데뷔 작품 백만장자의 첫사랑.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오디션도 정말 오랫동안 봤고 끝까지 오디션을 몇 차례 동안 봤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눈여겨봐 주셨고 또 캐스팅 해주셔서 영화 첫 작품부터 첫 주연을 맡았던 역할이었어요. 기본적인 캐릭터가 정말 밝고 순수하고 이런 캐릭터였었던 거라 잠까지 포기해가면서 얼굴 신경 안 쓰고 계속 대본만 보는 거예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심지어는 이제 매니저 오빠가 옆에서 이제 쓰러질까봐. 해보고 싶었어요. 좀 눈물도 많은 연기였고 그때 나이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밝고 그러면서도 배경들이 되게 예뻤거든요. 영화가 딱 나왔을 때는 그 배경들이 너무나도 이쁘게 잘 살아서 감독님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첫 영화 촬영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엉엉 우는 씬이 있는데 그거를 3일 정도? 얼마 며칠 안 돼서 찍었어요. 크랭크인 들어가자마자. 사실 눈물이 잘 안 나와서 그날 촬영을 접고 다시 촬영했어요. 다음날 오전에는 또 이제 현빈 씨랑 같이 눈싸움도 하고 그냥 추억이 남는 장면들을 많이 찍었거든요. 소스들을 많이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후에 감정씬을 촬영하다 보니까 저절로 감정이 잘 나와서 촬영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눈물이 잘 안 나와서 힘들었던 기억이 제일 남아요. 이연희에게 각기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 드라마 그리고 영화. 서로 장점, 단점이 있는데 영화는 이제 디테일하게 욕심을 부려서 캐릭터에 빠져서 공을 들여서 촬영하는 반면 드라마는 빠르게 촬영하지만 거기서 테크닉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다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재다능한 그녀. 영화 OST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평소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해서 제가 나온 작품에 OST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OST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첫 영화는 그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준 특별했던 영화 M. 이명세 감독님과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 자체는 저한테 되게 큰 영광이었어요. 모든 영화 관계자분들도 이명세 감독님과의 작품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너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영화 M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글쓰기의 장벽, 라이팅 블락이라는 관련 작가가 첫사랑의 여자 이연희 씨를 만나서 죽은 여자죠. 꿈속에서 만나서 자기가 글 쓰는 어떤 장애를 넘어가고 어떤 첫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죠.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기존에 작품을 들어갈 때 연기를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감독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미미라는 캐릭터에 대해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미미라는 역할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는 못했어요. 워낙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화 스타일은 전적을 다 감독님 스타일이에요. 만화 같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연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젊은 날의 어린 시절의 미미는 보통 평범한 여학생이죠. 여학생으로서 어떤 잘생긴 남학생을 누구나 좋아하듯이 요즘에 어떤 인기 그룹들 좋아하는 연희 소녀와 다름없는 어떤 소녀로서 근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또한 성장해 나가는 뭐 그런 캐릭터죠. 근데 어쨌든 미미라는 캐릭터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감독님께서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신인이었던 그녀를 캐스팅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 처음에 연희를 소개받고 봤을 때 들어오는데 아주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 그때 느낌 눈이 녹색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 묘하다.
어린애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하고 묘한 어떤 그러니까 첫사랑의 어떤 이미지도 될 수 있고 뭔가 성숙된 뭐 이런 것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연기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캐스팅을 한 거죠. 많은 배우들이 무서워하는 이명세 감독님. 유독 그녀는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야단 잘 안 치는 편인데 연기자들한테. 무섭다라고 많이 소문이 난 것 같더라고요, 관계자분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어느 감독님도 되게 무섭게 대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연희가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래갖고 뭐 스태프들이 뭐 내가 조금 야단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전부 다 왜 그 예쁜 연희를 야단치려고 생각하느냐. 감독님 아직까지도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감독님이신데 촬영했을 당시에 오히려 꾸중보다는 그 다정다감하게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장될 수 있고 주눅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해줘야 어떤 그 자기 연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조심스럽게 어떤 지금 같이 많은 이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 연기 지도를 시킨 거죠. 어린 나이에 이연희에게 심도 높았던 감정 연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M을 자세히 보면 좀 어려운 작품이긴 했어요. 저희가 봐도 좀 어려운 작품이긴 했는데 저 사람 안에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대사보다는 나레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표정이라든지 약간 뮤지컬적인 다양한 좀 엽기적인 표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동작부터 표정까지 감독님이 옆에서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독특한 분위기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컬러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라색 원피스. 그 보라색이 조금 호러스러운 느낌이 나나 봐요, 감독님. 색깔을 쭉 맞춰봤어요. 색깔을 그 연이.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라는 색깔이 영화 속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참 표현하기 힘든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잘못하면 푸른색으로 해요. 또 잘못하면 붉은색으로 해요. 어느 색감에 따라서 사실은 변할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보라색을 선택했었고 그러니까 연희도 바로 그런 연기자. 조금 아주 어린애 같다가 또 어른 같은 이렇게 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경계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선택했고 나중에 영화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특이했던 의상 선택으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단벌 소녀였어요. 한 벌밖에 안 입어요. 그 한 벌이 총 6벌이나 있었어요. 6벌이 있는데 매일 티도 나지 않는 다림질을 좀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연희도 입을 때마다 좀 지겨워했고. 그녀와 이명세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명장면은 전체적인 M은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두운 편이었는데 유일하게 회상 장면이 좀 밝아요, 이미지가.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고 마냥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씬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첫사랑의 장면이 저도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발소에서 그 머리 감겨주고 또한 그 수집어서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하는 요 느낌들이 아주 소녀적인 어떤 느낌들이 조금 여러 가지 한순간에 짧은 단편 영화처럼 찍는 부분이었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새 딱 조명이 들어오니까 딱 그 속에 그 미미라는 그 역할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제 개인적으로도 좋았었던 장면이에요. 두 번째 영화 M을 끝내고 이연희에게 남은 것들. M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제 흥행은 많이 크게 하지 못했지만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작품들, 제가 했던 작품들이 다 기억 속에 남지만 M도 되게 소중하고 저한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도의 작품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방향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간 그녀.
영화 M에서 보여준 신비한 느낌에서 벗어나 깜찍한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영화 내 사랑. 내 사랑은 정말 즐겁게 촬영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역할이었고 선배를 좋아하는 되게 밝은 친구의 역할이었는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었어요.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여대생 스타일? 감독님께서 좀 귀엽고 좀 만화적인 분위기를 원하셨거든요. 많이 찾아보고 연기했던 기억이 남아요. 추정 진담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귀엽고 순수한 여대생을 연기하기 위해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보인 이연희. 내 사랑 때는 준비하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 이미지 변신을 본인 머리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가발을 사용해서 약간 무거운 커튼 느낌으로. 제가 못 자르겠다고 했어요. 너무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이 정도의 머리 길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머리 길이만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께서 정말 짧게 잘라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술에 취해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많았던 영화 내 사랑. 과연 그녀는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날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정말 거짓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실제로 마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연기를 하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연희. 그녀의 실제 주량은 얼마나 될까? 저는 소주는 솔직히 안 마셔요, 잘. 근데 맥주는 이제 가끔가다 친언니랑 같이 마실 때도 있는데 맥주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관심도 많고 주량은 기분 좋게 그냥 한 잔으로 오랫동안 마시기 500cc 정도? 영화 속 노래하는 모습으로 많은 화제가 됐었던 이연희.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연인 그대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걸 어떡해. 네.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또 한편의 영화 순정만화. 다른 작품들보다 순정만화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연희가 아주 편하게 연기를 잘한 것 같고. 원작 강풀 작가님의 순정 만화를 가지고서 영화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수영이라는 역할은 아빠 없이 엄마와 함께 같이 자란 친구지만 또래에 비해 좀 성숙한 면도 있지만 또 그 고등학생 속에 좀 풋풋하고 귀여운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30대 아저씨를 좋아하는 역할로 나와요. 정말 깔끔하게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집 여동생 같은 느낌? 전 작품들과 비슷한 여고생 캐릭터 때문에 연기자로서 고민도 했을 것 같은데. 연희는 사실 지금 이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여고생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고 조금 거기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는 하거든요. 사실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제는 교복을 입은 모습보다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강풀 작가님의 원작 만화책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작품이 들어왔고 캐스팅이 돼서 전혀 마다하지 않고선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연희가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거기 보면 약간 깡패 같은 원작에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밉지 않게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평상시에 보는 연희의 평상시 모습이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순정 만화에서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상대 배우로 함께 연기를 보여줬던 유지태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정말 자상하게 옆에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조곤조곤 잘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촬영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순정 만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남자 주인공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잠드는 장면. 잠들었던 그 모습이 진짜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유지태 씨랑 그 데이트하는 장면. 그래서 엄마 보고 뭐 놀라거나 뭐 이런 느낌들. 그 소소한 어떤 그 일상들의 몇 장면들이 저는 아주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영화와 드라마 속의 맑고 순수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연희. 2009년 광고주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거 쓰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이런 여자들의 심리 있잖아요. 연희가 피부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광고주분들이 저의 발랄함이라든지 그런 좀 스스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귀여운 표정이라든지 다양한 표정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뽑아서 써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여배우들의 로망, 화장품 광고. 그녀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배우라면 화장품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각각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잡티라도 난다든지 아니면 여드름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피부과를 가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광고를 촬영한 이연희. 그녀가 해보고 싶은 광고는 무엇일까? 다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아직 해보지 못한 광고 중에 이제 전자제품 해보지 못했는데 전자제품도 찍어보고 싶고요. 최근 한 광고에서 그녀의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많은 팬들을 또 한 번 사로잡았는데 컨셉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나와서 친구들과 젊은 친구들과 같이 약간 그룹 같으면서도 또 톡톡 튀고 발랄한 엉뚱함 그런 컨셉들이 잘 살려서 CF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컨셉이. 헤어 같은 경우는 유승호 씨랑 같이 하는 뭐 이렇게 연상연하 커플의 그런 느낌에서는 약간 내추럴한 느낌을 살려서 했었고요. 정말 시야는 딱 하나였어요. 감독님 보여준 시야는. 컬러감 있는 거. 광범위하잖아요. 찾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총 3벌 정도를 컨택해서 입어봤어요. 3벌 중에 다 잘 어울렸지만 달리 그 벌륜 소재 소매가 귀엽고 그리고 그 대사, CF 나간 대사와 너무 잘 맞았거든요. 광고 촬영을 하면서 있었던 그녀의 귀여웠던 행동이 있는데 그건 처음 봤어요. 연희가 저희 중에 제일 막내였거든요. 늘 항상. 근데 승호가 동생이니까 누나인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호야 뭐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누나라고. 늘 노력하는 모습이 빛나는 그녀 이연희. 앞으로 그녀의 멋진 변신을 기대해본다. 많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2009년 대한민국 최고의 워너비 걸이 된 이연희. 평소 그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일까? 다른 분들은 이제 혼자 이렇게 있고 있으려 하고 혼자 생각에 많이 빠지는데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든지 진짜 잠을 머리만 대면 이제 3초 만에 바로 잠들거든요. 저는 꿈도 잘 안 꿔요. 그래서 잠으로 좀 푸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소녀 같은 이연희가 꿈꾸는 이상형은 지금은 솔직히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일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이연희. 그녀가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은 과연 무엇일까? 자기 분야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자기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척한다든지
이제 알려고 하고 좀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직은 마냥 소녀 같은 그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할까. 네, 가끔 해봐요. 내 배우자가 과연 누가 될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현실적인 거에 부딪히다 보면 좀 힘든 것도 많겠지만 결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한 사람과. 여러 가지 색깔을 소유하고 있는 이연희. 그녀가 닮고 싶은 배우는 누구일까? 저는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그 배우만의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살려서 역할을 정말,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나탈리 포트만. 요즘 이연희가 즐겨 듣는 음악들. 요즘 자주 즐겨 듣는 노래 중 하나가 이제 니우의 소식이라는 노래인데 이렇게 더운 날에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즐겁고 흥이 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그녀 이연희.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노력하고 좀 더 사람들이 이연희한테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의외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배우나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연희 씨는 좀 그런 약간 글로벌한 스타로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잠재력이 너무 충분하고 나이가 어리니까 다양한 연기를 어떤 그런 캐릭터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는 배우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연희.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특별한 모습들을 기대해보자. 지금까지 이연희의 걸스 온탑이었습니다. 제가 좀 지루하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TV 걸스 온탑 시즌2 네 번째 주인공. 신상녀, 핫걸, 키릴, 트렌드세터. 이 모든 수식어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MTV 걸스 온탑 시즌2 네 번째 주인공 예측불허 서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지가 막 작아가지고 단추 안 잠길 때 있거든요. 다리가 원래 길어요. 그것도 다 제 이미지니까 받아들이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데뷔 이야기부터 국내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서인영의 모든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서인영의 걸스 온탑 많은 시청 바랍니다.